이번 영상에서는 양주 지역의 분양시장의 흐름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의정부 지역에서 미분양이 많이 발생했었던 만큼 양주 지역에서도 분양이 잘 된 단지들도 있었고, 미분양이 났지만 결국에는 완판을 했던 단지들, 그리고 아직까지도 미분양 중에 있는 단지들이 있는데요. 각각의 단지별로 해서 어떤 이유로 완판이 됐었고 미분양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원인을 분석을 해드릴게요. 단기적으로 미분양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나쁜 단지는 아니라는 점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저는 단지를 볼 때 청약 경쟁률이나 완판 여부를 보고 나서 청약이 정말 잘 됐으니까, 완판이 됐으니까 그 단지가 갑자기 좋아 보이고,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그 단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입지적인 강점이라든가 상품성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회천중앙역 파라곤처럼 미분양이 났더라도 한번 좋은 단지는 계속해서 좋은 단지라고 판단을 하고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분양 완판이 다 됐다고 하더라도 제가 판단했을 때 그렇게 좋은 분양 단지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오히려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기도 해요. 아파트 단지를 볼 줄 아는 기준이 생기신다면 분양의 완판 여부를 떠나서 어떤 단지가 분양받기에 좋은 단지인지, 그리고 단순히 완판이 됐다고 하더라도 입주 시점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한 단지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 기준이 생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되살려서 23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양주 지역에서 어떤 아파트들이 분양을 했었고, 그 당시에 저는 그 분양 단지들을 다 봤었는데 그 분양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었는지, 그리고 현재는 분양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이전 영상이 의정부 지역의 미분양에 대한 영상인데요. 의정부하고 양주 지역은 부동산 시장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보시고 나서 이전 영상도 보신다면 의정부와 양주 지역의 분양시장이 어떤 흐름으로 현재까지 왔는지를 파악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부동산이 양주 지역에서 부동산을 운영 중에 있는 만큼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분양단지 중에 미분양 단지들은 부동산 MGM 혜택을 드릴 수가 있어요. 분양단지는 저희가 고객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는 게 아니라 분양사무실에서 따로 받기 때문에 저희한테 전화하신다고 해도 중개수수료를 내거나 이러진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저희에게 분양에 도움을 많이 받으시면서도 계약자 혜택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편하게 우측 상단에 전화번호로 미분양 단지에 대한 문의를 주시면 분양팀처럼 분양 끝나고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지역 부동산으로서 계속적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동산이 운영 중에 있는 단체 톡방이 있는데요. 제가 영상 상세 내용과 고정 댓글에 남겨둘게요. 의정부나 양주 지역 미분양에 관심 있는 분들이나, 그리고 현재 저희가 밀고 있는 회천중앙역 파라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단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지속적인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23년도부터 현재까지 양주 지역 분양 단지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23년도 1월에 양주에서 처음 모집 공고가 나왔던 아파트 단지는 회천 대광로 제비항 2차인데요. 이곳은 총 526세대의 단지인데요. 분양으로 나온 세대수가 299세대였습니다. 사전 청약을 받았던 단지라서 사전 공급 세대수가 227세대고요. 나머지 299세대를 일반 분양을 했었어요. 위치는 덕계역 대광로 제비항 1차 부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고요. 입지가 덕계역으로부터 바로 인접하고 있고 중심상업지구도 가까워서 마치 지금 분양하고 있는 회천중앙역 파라곤과 비슷한 입지를 갖추고 있는 단지라고 볼 수 있어요. 분양가는 84 A타입의 고층을 기준으로 해서 4억 3,200만원에 나왔고요. 지금 보면 상당히 저렴한 분양가로 보이긴 하지만 그때는 이 분양가도 높다는 이야기들이 많았었습니다. 내부 구조는 판상형 4베이의 알파룸까지 해서 34평의 방이 4개까지 나오는 실용적인 구조를 갖추었었지만 당시에 본 청약에서 1순위 청약은 경쟁이 좀 미달이 나왔었어요. 아무래도 당시에는 덕계역 주변의 인프라가 다 갖추어지기 전이다 보니까 청약 미달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모델하우스가 당시에 의정부 밀락 2지구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회천지구의 수요 자체가 많지가 않았을 때라 의정부에 모델하우스를 짓고 나서 분양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분양이 났었지만 이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서 완판을 하게 됐고요. 2차가 분양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시점에서 23년도 10월에
해천 대강로제비항 3차가 또다시 분양을 시작을 했어요. 세대수 541세대의 분양가가 2차 대비해서 2천만원 오른 금액으로 4억 4,500만원에 분양이 시작이 됐고요. 입지는 회천중앙역 부근으로 당시에 회천대강 1, 2차하고 비교하면 거리가 좀 있었어요. 회천지구 2단계 사업 구간에 포함된 지역에서 나온 최초의 민간 분양 단지였고요. 평면도 회천대강 3차 같은 경우에는 3면 발코니를 살려서 실사용 면적을 거의 40평 가까이 뽑아냈었어요. 그래서 구조가 아주 잘 나왔다는 평이 많았던 단지고요. 청약에서는 구조가 가장 잘 나왔다고 평가받는 84A 타입 위주로만 청약이 많이 몰렸었고요. 나머지 타입들에서는 청약이 미달이 나왔었습니다. 제가 어제 올렸던 의정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3년도 10월에는 의정부에서도 링크시티나 프로지오 클라시엘, 힐스테이트 금호까지 해가지고 3개의 단지나 청약이 나왔던 상황이었고, 같은 시기에 모두 다 분양이 시작되다 보니까 의정부 양주 지역에서 분양 물량이 아주 많았던 시기예요. 여기에서 의정부 링크시티 더샵만 살아남았고요. 나머지 단지들은 모두 6개월 이상의 미분양이 발생하게 됐어요. 그래서 회천대강 4차도 미분양 기간이 있긴 했지만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었고 상품성도 좋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서는 모두 완판이 됐고요. 이후에 의정부나 양주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단지들이 미분양이 남아있다 보니까 양주에서는 24년도 9월까지 추가적인 분양은 안 나오다가 양주 백석 모아엘과 그랑데라는 단지가 분양을 하게 돼요. 양주 백석이라는 곳이 원래 분양이 좀 어려운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도 관심을 많이 갖고 이러지는 않는 단지이긴 했는데, 땅값이 저렴하다고 하더라도 건축비가 올라가는 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4억 5,300만원의 분양가로 84 타입의 분양가가 나오게 돼요. 아파트의 가격을 결정짓는 건 결국엔 입지고 택지비는 큰 차이가 안 나는데 건축비는 줄일 수가 없는 한계가 또 있다는 거예요. 아파트의 가격을 결정짓는 건 결국에는 입지고요. 택지비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택지비에서 크게 많은 차이가 양주에서는 나타나지를 않는데, 건축비는 어디 지역에다 짓건 줄일 수가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아엘가는 929세대 모집에 1, 2순위 청약을 합쳐서 35개만 들어간 안타까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건 백석 모아엘가가 비싸게 분양했다고 단순히 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누가 분양을 해도 4억 중반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니까요. 아마 어떤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와도 안 될걸요, 거기는? 아마 레미안이나 자이나 그 밖에 더 좋은 브랜드 단지들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선 분양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10월 달에 양주역 프루지오 센터파크가 나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저희 부동산은 양주역 세권을 꽤나 좋게 평가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84 타입 기준으로 양주 지역 역대 최고의 분양가였어요. 아, 이제 양주도 5억 시대가 왔구나 할 정도로 고분양가 이야기들이 많았었고요. 그런데 저는 반면에 건축비가 올라갈수록 입지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분한테 지금 전화를 해봤는데, 네. 이분이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해본 다음에 사장님이 네. 이제 브리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어요. 네. 네. 그런데 저는 건축비가 올라갈수록 입지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많기는 한데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려 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건축비는 서울에 짓던지 양주에 짓던지 어디 시골에 짓던지 간에 표준 건축비라는 건 대체로 비슷해요. 그러니까 서울 중심지 쪽으로 갈수록 분양가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15억에 분양하는 아파트가 있다고 치면 표준 건축비 기준으로 34평을 짓는데 한 4억 정도 들어가긴 하지만 좀 고급화한다고 해도 5억 정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다 대지 비용이란 얘기예요. 그럼 전체 분양가 금액 중에 대지 비용이 약 6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양주 지역에서는 아파트 분양가에서 대지 비용이 15에서 20%밖에 차지하지 않는 거예요. 택지 비용이 그만큼 저렴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파트 가격은 나중 가면 무엇이 결정을 할까요? 다양한 변수들이 있지만 가장 큰 건 입지예요.
신축도 언젠가는 구축이 되고 건물 가격은 감가상각이 되지만 토지는 감가상각의 개념이 없어요. 아무튼 그래서 토지는 금액이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는 것이고 건물 가격은 시간이 지나면 감가상각이 되지만 토지는 감가상각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토지 가격이 올라야 아파트의 가격이 오른다고 그냥 짧게만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이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드리는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아무튼 프루지오는 상품성도 좋았고요. 단지 배치도 기가 막히게 나왔고 입지도 의정부 쪽에서 가까워서 청약에서 아주 준수한 성적을 거뒀고요. 자녀세대 일부가 5구 타입에서만 좀 나왔는데 무순위 청약에서 당일날 모두 마감을 하고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프루지오하고 경쟁하는 단지로 가격의 합리성을 내세웠던 덕계역 한신도요도 분양을 했어요. 724세대고요. 분양가는 84 고층 기준으로 4억 9,850만 원으로 나와서 저렴한 걸 무기로 내세워서 청약을 받았지만 709세대 모집에 97개의 1, 2순위 청약만 들어가면서 미분양의 길로 접어들었어요. 그렇지만 이후에 계약금 500만 원에 뭐 상품권도 주고 뭐 여러 가지 중도금 대출 받으면 뭐 또 그와 관련된 축하금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자 부담을 많이 낮춰주는 방식으로 조직 분양을 했는데요. 결국엔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완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기는 좀 무리해서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많아서 걱정되는 부분도 좀 있기는 하고요. 저희도 소개 차원에서 민달팽이님하고 함께 모델하우스 내부 구조 촬영을 했었지만 구조나 인테리어 이런 거 다 무난했었고요. 분양가도 합리적이어서 결국엔 1년 내에 완판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양주의 용암지구 영무회담이라는 아파트 단지도 나왔는데요. 입지가 좀 멀리 떨어져 있었던 단지고요. 분양가는 또 5억 1,980만 원에 나와가지고 여기도 백성 모아일가하고 비슷하게 미분양이 오래 갈 걸로 예상이 되는 단지였고요. 25년도 4월에 양주역 세권에서 분양하는 마지막 단지가 나왔어요. 양주역 제1풍경채 위너스카이라는 단지인데요. 세대수가 702세대에 84타입 기준에서 분양가가 5억 5천만 원에 나와서 양주 역대 최고의 분양가로 나왔었지만 입지가 또 양주에서는 가장 좋은 단지였어요. 저희 부동산에서 여기 분양을 하고 촬영도 정말 많이 했었고 주상복합 단지라서 내부 구조는 아파트 단지인 양주역 프루지오보다는 좀 좁게 나온 게 단점이긴 했지만 또 양주역 세권의 가장 중심부에 들어가는 단지라서 입지에서는 우위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청약에서 대부분 마감을 했었고요. 무순위 동호수 추첨 첫날 완판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6개월 전매 제한이 지나서 이제 분양권 전매를 하고 있는데요. 양주역 제1풍경채 위너스카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매 문의도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년도 4월에 경쟁하는 단지로 회천중앙역 로제비앙 그랜드센텀이 나왔어요. 642세대의 단지고 여기는 회천 대강 로제비앙 3차하고 마찬가지로 구조가 3면 발코니 구조로 나와서 실수요자분들에게 꽤나 인기가 있었던 단지고요. 그 중에서도 84 B타입이 아주 잘 나와서 많은 분들이 계약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대강 3차처럼 특정 타입에만 청약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서 최근까지도 미분양이 났었지만 덕계역 GLL리움하고 파라곤의 분양가가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자녀세대 계약까지 마무리해서 현재는 6개월 이내에 완판을 기록한 단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25년도 8월 문제의 단지가 등장을 했는데요. 바로 GLL리움 양주 덕계역입니다. 이곳은 회천지구 밖에 위치한 민간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라서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이 안 됐던 단지인데요. 덕계역과 인접하고 있어서 역세권의 입지고 덕계역 부근에선 대장단지가 될 가능성이 좀 높은 입지를 갖고 있던 단지예요. 세대수도 1355세대로 덕계역 부근에선 가장 큰 대단지고 장점들도 좀 많았어요. 그런데 84 A타입 고층 기준으로 해서 분양가가 양주 역세권보다도 높은 5억 5,400만 원에 나왔어요. 그런데 양주 역세권의 그동안의 분양은 중도금 대출이 무이자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곳은 후불제 이자를 채택을 하면서 분양가도 높았지만 여기서 2천만 원의 이자 부담이 더 발생하게 되면서 너무 높은 분양가에 나왔는데 공사 기간도 길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심각한 미분양이 나게 돼요. 1, 2순위 청약에서 156개의 청약만 들어오면서 청약 이후에 계약률 3%라는 얘기들도 나왔고요. 세대수가 많은 만큼 회천지구 전체에서 앞으로는 미분양이 계속될 거란 우려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한 지역 내에서 좋은 입지에 위치한 단지가 대규모로 미분양이 나버리면 주변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마비시켜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든 덕계역 GLL리움이 분양이 잘 돼야 양주 지역 부동산 시장도 살아날 거라는 생각을 했었고, 영상도 찍고 여러 가지를 하긴 했는데요. 그렇게 미분양이 난 상황에서 25년 10월에 회천중앙역 8학원이 또 급하게 나와버린 거예요. 8학원이 나오면서 안 그래도 GLL리움을 고민하셨던 분들은 모두 8학원을 보고 결정하는 쪽으로 생각들을 하실 수밖에 없었고요. 8학원이 84 A타입 기준에서 최고가 5억 1,800만 원의 분양가로 나와버리면서 GLL리움 덕계역은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미분양 중에 있는 백석 모아엘가라던가 용암지구 영무회당 같은 단지는 사실 이런 데서 미분양 나는 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미분양이 있다고 하더라도 회천지역 부동산 시장에 무슨 영향을 크게 미치지 못하는데, GLL리움 덕계역 같이 회천지구에서 좋은 입지에 위치하면서도 대단지인데 여기서 미분양이 많이 나 있는 상황이면 이건 회천지구 전체에 아주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GLL리움이 조직분양팀을 모집해서 어떻게든 계약을 하려고는 하겠지만, 회천중앙역 8학원이 입지나 분양가, 평면 여러 가지 면을 고려를 했었을 때 분양에선 좀 앞으로도 우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회천중앙역 8학원은 어려운 시기에 있기는 하지만 현재 30% 정도의 계약률이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회천중앙역 8학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많이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단지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는 안 드리고요. 이제는 회천중앙역 8학원도 조직 분양이 시작돼서 아마 여러 가지 홍보가 많이 시작될 텐데요. 저희도 처약부터 지금까지 많은 분들의 계약을 도와드렸지만 제가 또 다른 분양팀 들어왔다고 해서 여기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완판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드릴 예정이에요. 저희를 믿고 계약해 주신 계약자분들이 많으신 만큼 완판까지 함께 할 거고요. 저희가 8학원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을 위해서 직원 등록을 해뒀고요. 제가 계속 나와 있기는 어렵지만 저희 직원이 상시로 근무하고 있고요. 또 민달팽이님이 많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 그냥 모델하우스에 가지 마시고 가시기 전에 꼭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고 오시면 지금 8학원 뿐만 아니라 의정부나 양주에 미분양 단지 많잖아요. 그래서 8학원도 보여드리고 GL도 보여드리고 의정부에 있는 탑석 푸르지오라든가 원하시는 좋은 단지 잘 찾아서 분양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부동산이 운영 중인 단체 톡방도 있으니까 의정부나 양주 지역 분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상세 내용 보시고 단체 카톡방에 들어오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